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야당은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새해 1월 1일까지가 기한인데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두 특검법. 이제 야당은 온통 여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곡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큰 관심은 아닐지 모릅니다. 오로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미 탄핵 소추안이 넘어가 있고, 이제 여기에 보태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이걸 이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6개 거부권 행사, 야당 특검법 지켜볼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덕수 권한 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고려를 했다. 나는 정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정치는 모른다. 여야 협상을 해서 타협안 가져오면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폭력 협박 정치를 멈춰라 이랬습니다. 야당은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한테 방해를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 이른바 이 지금 말씀드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것만큼 받아들이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총리실에서는 아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법적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아무튼 선 넘지 마라 그런 입장입니다. 협박인 것이죠. 더 선 넘지는 말아라. 그 선이 뭐냐? 바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 빨리 임명하라. 이제 이것을 덧보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내란 대행이 될 거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란 대행이 될 텐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나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했다가는 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민주당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인데 이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은 이게 시한폭탄입니다. 김건희 여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4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김건희 넘어선 김건희 특검법. 야당의 노림수는 명태균이 무슨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을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김건희 넘어선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디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치명적인 영향이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 소추안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이걸로 포커스가 맞추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기에 명태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명태균이 앞으로 이제 어떤 진술을 하고 그것을 또 특검이 계속 중계방송 하듯이 국민들한테 알리면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할 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안 끝날 것이다. 야당의 추천 특검이 중계방송하듯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면 그것이 비록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내 인사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야당이 내놓았던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명태균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기 대선 때 그 여당 후보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새해 1월 1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론을 보면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얘기는 꺼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14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인데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태균에게 관련된 이제 혐의는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됐다는 의혹,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여권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제공했다. 이제 이런 혐의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 위헌적이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여러 정치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불법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과 엮여서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은 사실은 민주당의 관심이 아니다. 왜? 그건 이미 상설 특검이 통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은 일반 특검이 아니라면 상설 특검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김건희 특검 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번 7월 달에 전당대회 때 그때도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인사들도 만났는데 그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대권 잠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명태균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특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 1명, 그 다음에 특별검사보가 4명, 그 다음에 파견검사가 김건희 특검은 30명, 내란 특검은 40명, 그 다음에 파견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은 60명, 내란 특검은 80명, 특별수사관은 김건희 특검이 60명, 특별수사관이 80명. 그러니까요. 자, 내란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가 40명, 그 다음에 특검보 해서 5명, 그 다음에 수사관이 80명, 다 합하면 12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장 170일 동안 샅샅이 뒤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70일, 6달 하고 20일입니다. 7달입니다. 사실상 7달 아닌가요? 5달 하고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 동안 이 잡듯이 탈탈 털어낼 수 있는 게 특검이다. 120명 수사관들이. 우와,
검사 수사관 포함해서 120명의 수사 인력이 탈탈탈 털어낼 수 있는 것. 매일 중계 방송하면서 우리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을 공표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 정족수, 탄핵 정족수, 이건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위원이니까 국무위원에 준하여 제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에 준하여 제적 3분의 2, 즉 200명이 탄핵 정족수라고 봐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 헌법에는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느냐.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걸 발의했던 의원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무한 탄핵 이것을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 물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칼럼을 한번 써서 적잖은 반응을 제가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최장 6개월 동안 똑같이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만약 탄핵 발의가 기각이 되면 직무정지를 6개월 동안 시키자. 어떤 상임위원회도 참여 못하게 딱 가로막자. 본회의도 못 나오게 하자. 그 다음에 탄핵 소추를 하면은 해당 공공기관장, 장관, 총리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고 손실에 대해서 변상하게 하자. 해당 국회의원한테. 그 다음에 탄핵을 발의했다가 기각이 된 국회의원은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못 나오게 하자. 재선 금지. 그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섰을 때 탄핵 발의를 3번 이상 못하게 하자. 스포츠 경기에서도 비디오 판독해주세요. 이거 3번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특정 정권이 들어섰을 때 특정 정당이 발의하는 탄핵 소추안은 3번까지만 그 이상은 못하게 하자.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한 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썼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공표를 하라. 뭐 이런 사설을 썼네요. 내란 특검의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할 만큼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특검으로 수사를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저의 생각은 그러나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특검을 할 수는 없다. 야당 의견대로 특검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제 이화영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네,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했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항소심 2심
판결 결과 나와서 이제 사실심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집어질 게 없습니다. 이화영 1심에서는 9년 6개월, 2심에서는 7년 8개월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차례입니다. 이재명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에 돈을 퍼주면서 800만 달 갖다 준 것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느냐 이제 이겁니다. 알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재판에서 이제 검찰은 공소장에다가 이재명도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이재명도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에서 그 결과는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재명이 가만히 있지 않죠. 피고인 이재명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또 대법원이 이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최소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이화영 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할 수 없다. 누가 봐도 그렇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화영 씨 재판 지연 시도가 있었고 민주당은 근거도 없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사건 수사 검사를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서 이화영 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노골적으로 이 시편을 들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화영 씨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자꾸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는 이화영 쪽 변호사의 말처럼 이재명이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재판 지연은 이거는 사법방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가 우리 국회에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사법방해에 관한 입법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정부가 입법 제안을 해도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방해에 대한 특별법, 사법방해에 대한 법, 형법 개정안 반드시 좀 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도 사법방해는 그 본안 재판보다 더 훨씬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공천 대가로 1억을 받은 건진법사 검찰이 유력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째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 뿐인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진법사, 천공스님, 그 다음에 명태균, 그 다음에 친북 좌파 최재형 목사,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인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을 꼽아봐도 어째 한결같이 제대로 된 정통파 관련 전문가나 그쪽 정당이 됐든 매체 언론 매체 쪽이 됐든 종교계가 됐든 다 이 옆으로 한 발짝 비껴선 사람들만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암살하려고 암살조를 꾸렸다라고 한 김어준의 국회에서의 증언이 있었죠. 그것이 허구다라고 밝혔던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허구라고 밝혔던 보고서도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라고 또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1급 체제가 아니고요. 김어준이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이 총알바지다. 1,100명이 쓰러졌다. 그래서 전체 파병 규모의 10%가 벌써 상실됐다. 돌격대 역할을 하는데 드론 대응이 너무 미숙하다. 심지어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북한군이 집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데 개업날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 날 오찬 때 점심을 먹으면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이 100만 명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발언이 떠오른다. 뭐 이런 말까지 흉흉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정부가 세우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말 한 그날 밤에 계엄을 선포했다. 김용현이 탱크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계엄군은 실탄을 1만 발 그리고 저격총까지 동원을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병력을 1,500명을 투입을 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즉 이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 그만두라고 그만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고하는 그런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회견을 열고 내란을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청에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수사 대상이 된 수사본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